안녕하세요. 유라 힐링 오연입니다. 오늘은 그 통증과 그 운동의 관계, 그리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할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왜 병이 걸리고 특히 통증이 왜 생기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읽은 책 중에 이제 대사 질환으로서의 암에 대한 책이 있었습니다. 암은 대사 질환이라는 책이 예전에 있었죠. 거기의 내용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암이 생기는 이유가 본래 암이 잘 생길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유전자가 발현돼서 생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생유전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후생유전학은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노출되어 있는 거 이런 것에 의해서 그 DNA가 이제 스위치가 켜져서 암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안 아파도 되는 문제인데 스트레스나 어떤 외부적 그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세포라는 셀 내에 이제 환경이 나빠지면 그게 유전적으로 불안전해지고 그게 스위치가 암 유전자 스위치가 켜져서 암이 생기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생유전자는 실제로 되게 요즘 핫한 학문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DNA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후생유전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나 문제를 외부 환경이나 어떤 정신적 스트레스 같은 문제에 의해서 이제 스위치가 켜졌다 껴졌다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제 운동을 하면 이제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예전엔 용불용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그거는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현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후생유전학은 실제로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뀌고 이런 것 때문에 더 빨리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그 진화론적인 얘기까지 갖는 게 후생유전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질병을 가진 게 DNA라는 그 설계도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속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의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그 세포는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자체가 통증이나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는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 한 개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이게 어떻게 셀이란 단위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이라는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손가락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세포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세포가 모여서 손가락이 되고 손가락이나 발 다른 기관이 모여서 인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세포 레벨을 생각해 보면 그 세포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보면 그럼 세포 내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세포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시키고 그리고 필요 없는 노폐물을 뱉어주는, 청소해주는 이 두 가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세요. 뭐 스트레스 되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있는 교감신경이 엄청 활성화되면서 카테콜라민이 막 발생하게 됩니다. 카테콜라민이 막 발생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공포와 긴장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한 것처럼 맹수 앞에 있는 상황처럼 되는 거죠. 내 앞에는 큰 사자가 입을 꽉 벌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극도의 불안감에서 계속 견디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상태란 건 우리가 그 야생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일까지 당장 해결해야 되는 업무, 올려야 되는 보고서 이런 것들이 마치 내 앞에 있는 맹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 생각해 보세요. 과다한 카테콜라민 호르몬의 분비는 그 세포 레벨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혈액순환이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들이 무슨 일이 생기냐 먹는 것도 못 먹지만 뱉어내는 것도 못 뱉어내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는데 배설물을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마치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고 나면 다음날 다리가 뭉치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젖산이 쌓이고 세포 내에 그런 이물질이 쌓여서 생긴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내가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를 못 먹어서 첫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에너지 대사는 충분한 산소와 포도당 같은 에너지를 먹고 그걸 대사해서 다른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걸 만들어서 버리게 되죠. 하지만 그 세포가 순간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에너지는 적게 먹고 일을 많이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산소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 저산 같은 막 아주 안 좋은 해로운 물질들이 막 생성됩니다. 그게 다행히 혈액순환이 와서 와시아웃해서 씻어내게 되면 통증도 없고 하게 되는데, 평소보다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그리고 에너지는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근육이 긴장하게 되는 것처럼 저산이 막 쌓여서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상태가 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운동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몸이 아프면 사람들이 맨날 얘기해요. 너 허리 아파? 운동 부족이야, 운동해. 너 다리 불편해? 운동 부족이야, 운동해. 너 코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항상 하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운동을 막 해요. 오랜만에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자기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2달, 3달 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 운동을 하는데 몸이 점점 아픈 것 같아. 운동해도 점점 피곤하기만 하고 좋아지지가 않아. 자, 그럼 이분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이분에게는 스네스, 자율신경 장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있잖아요, 사실. 저도 자율신경 장애가 있어서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이런 때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 장애의 가장 큰 털 중에 하나는 어떤 아까 말했던 강력한 스트레스에 의한 카테콜라민 분비, 교감신경 항진에 의해서 항상 우리 긴장된 상태에 있죠. 그러면 세포로 가는 셀로 가는 그 혈액순환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긴장해서 뒷목이 당기고 긴장해서 근육이 굳어진 상태.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마치 밥도 안 주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근육아 커져라 이러면서 계속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생기냐? 밥을 못 먹으니까 에너지는 안 생기고, 근데 계속 일을 시키니까 노폐물만 계속 쌓이고, 그리고 특히 안 좋은 노폐물, 방사능 폐기물 같은 노폐물이 막 쌓이는 거예요. 물과 이산화탄소 같은 깨끗한 노폐물이 쌓이는 게 아니고. 그럼 걔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또 아프면 또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너 운동 안 했어도 아프다고 하니까. 그럼 그게 계속 네거티브 피드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포 레벨에서는 점점점 더 안 좋아진 상황이 되고, 그게 만성 통증을 가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운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항상 근력 운동을 먼저 할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할지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에너지를 혈액순환을 돌리기 위해서 펌핑할 수 있는 유산소를 먼저 하고 무산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유산소만 하셔도 되고, 사실 우리가 근육을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유산소와 무산소가 합쳐진 운동도 되게 많죠. 일단은 혈액순환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친 근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휴식이 되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성장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헬스를 할 때도 항상 운동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휴식을 꼭 줘야 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걸 모르고 계속 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혈액순환도 좋고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게 다시 리커버리 될 수 있는데, 나이가 있는 분이나 몸이 좀 안 좋은 분들은 그게 오히려 약보다는 독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얘기한 건 그겁니다. 우리의 몸은 셀로 만들어진 하나의 덩어리고, 셀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산소와 음식을 주고, 그리고 그 생성된 노폐물을 걸러주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몸 자체에서 큰 덩어리가 움직일 수 없는 레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운동은 항상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내 세포 레벨에서 과연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느냐. 그럼 이 혈액순환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한 운동을 방식도 바꿔야 되지만은 스냅피 같은 방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스냅피로 우리가 혈액순환을 잡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거나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다른 뭔가를 찾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더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혈관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운동이나 아니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더 나쁜 결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게 심해지면 결국 암까지 가는 거고, 암은 후생유구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암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당연히 돌연변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외부 요인에서 생기는 거고, 그 요인을 계속 걸러내주면 되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져서 크게 커지는 거거든요. 암세포는 하루에도 몸속에 1000개에서 2000개까지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그걸 걸러주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이 바로 혈액순환이 되는 몸에 좋은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세포 레벨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NK생 같은 게 가서 잡아 죽일 수 있는데, 혈액순환이 안 좋아지고 그 주위에 독성물질이 차 있으면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암세포가 커지게 되겠죠. 이것이 모든 병인의 어휘 보면 끝판왕인 거죠.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CNP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병은 왜 발생하는가, 이에 대한 생각을 오늘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